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저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서동수 대리가 준비한 내용들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일본 경제 어디로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본 경제 진짜 어디로 갈까요? 현재까지는 아주 좋은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사실 전 세계에서 전 세계의 중앙은행 중에서 가장 세게 빚을 빌려서 경제에다가 그 훈풍을 불어넣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경제 주체가 그러니까 일본입니다. 그렇죠. BOJ죠. BOJ인데 사실 우려가 많았습니다. 이 빚을 과연 갚을 수 있겠느냐. 소비세율을 계속 올리는 것을 계속 연기를 시키면서 네네. 빚 갚기를 계속 미루더니 결국에는 일본이 좀 좋은 흐름을 지금 가져갈 수 있는 구간에 지금 진입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BOJ에서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엔화 약세가 계속됐고 달러엔 기준으로 120엔대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일본 기업들의 채산성이라든가 수출 기업들의 기업 이윤 자체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늘어난 것들이 실질적으로 수출 증가로 이어졌고 실질적으로 그 근로자들의 임금까지도 올라가면서 최근 들어서 소비 심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소비 지출 같은 것들이 약간 조금 늘어나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BOJ에서는 이제 어제 우리는 확장 국면에 지금 진입을 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수출 증가와 더불어서 국내 수요까지도 지금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 이렇게 보이면서 좀 선순환 구조로 지금 진입한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BOJ가 좀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네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나왔던 무역 수지라던가 무역 지표 그리고 여기 더불어서 경상 흑자까지 7년 만에 거의 최대치를 기록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엔저 영향을 거의 톡톡히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또 일각에서는 엔화 약세 때문에 수출량이 늘긴 했지만 전반적인 어떤 수출 볼륨은 크게 증가한 건 아니다라는 의견들도 같이 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조금은 엇갈린 의견들도 조금은 나옵니다. 지금 이번에 외신 쪽에서 봤을 때 GDP 성장률에 대한 자신감 좀 기대를 걸어도 될까요? 예, 기대를 걸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확대를 시킬 수 있는 것은 기업들의 이익이 많이 늘어났다는 증거거든요. 네. 이것을 실질적으로 진짜 옮길 수 있는 경제 주체가 어디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임금 확대를 손쉽게 지금 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기업들은 어느 데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그런 선순환 구조로 지금 들어갔다라고 판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로이터 같은 경우에서 이제 얘기를 하기를 최근 들어서 이제 GDP 성장률 자체가 0%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가던 것들이 최근 들어서 0.5%까지 올라와 있다. 소비자 심리와 가계 소비가 좀 개선이 된 것들. 제가 봤을 때 근본적으로 일본 기업들이 좀 구조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정신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을 좀 지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 하면은 독일 못지않은 장인 정신을 가진 기업가 정신을 갖춘 나라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저유가 혜택까지도 봤다라고 해서 이런 외부 변수까지도 조금 좋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구로다 총재가 BOJ에서 BOJ가 더 이상 경기 부양책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의 경제 펀더멘털 자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만약에 뭔가 조금 소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표들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이제 일본도 이제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아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순환 구조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존 지금 컨센서스 자체가 일본에서는 기존의 통화정책을 고수를 한다라고 이렇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사실 미국 경제를 봤을 때 돈을 풀면서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이때 가장 먼저 반응이 나왔던 부분이 달러 흐름이거든요. 달러 강세가 이 미국 경제 회복을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반영을 한 게 아니었나 싶은데 엔화는 지금 보면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건지 앞으로 좀 전략은 어떻게 구사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엔화가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이 계속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달러에는 그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향 평준화되면서 굉장히 고르게 120엔대에서 뭐 5엔대도 아니 한 2, 3엔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120엔대 이하로 해서. 일본에 이렇게 이제 120엔대 가지고 이제 수출 기업들의 이익들이 늘어나는 것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냐? 아닙니다. 일본 내수에도 이러한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수출뿐 아니라 내수 경기도 회복하고 있다는 한 첫 번째 근거로 시미즈 건설이라는 일본 내수, 그러니까 매출의 90%를 일본을 담당하는 건설회사의 주가가 지금 전고점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내수 경기도 좋아지고 있다. 펀더멘털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소비자들, 일본 소비 심리라든가 가계 소비 심리, 뭐 4개월째 계속 지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그리고 실질 임금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회복되는 모습들, 이 회색 선하고 초록색 선, 일본 가계 실질 임금, 그리고 회색 선은 가계 소비 심리거든요.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일본 펀더멘탈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엔화가 이렇게 저평가될 그 필요가 있느냐. 추가적인 부양책을 하지 않겠다고 지금 밝힌 터에 이렇게 엔저가 계속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좀 낮아 보인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최근 들어서 그 엔화의 매도 포지션이 원래는 이제 우리가 뭐 100엔에서 120엔까지 갈 때 매도 포지션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네. 완전 뭐 제가 세력들이 붙었습니다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반대로 매수 포지션이 상당히 늘어났다. 엔화의 상승에 베팅을 하는 자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인 즉 일본 경제는 탄탄하게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져 보인다. 분명 2분기, 3분기, 4분기 연속성이 상당히 좀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네네. 일단은 컨센서스는 지금 그렇게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기업 중에서 일본 쪽의 매출이 상당히 큰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극심하게 안 좋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 특히나 엔터테인먼트 업종들, 뭐 FNC 엔터라든가 이런 회사는 뭐 거의 뭐 일본 매출이 60%, YG 엔터는 40%, SM 같은 경우는 30%. 일본 매출이 많아봤자 엔화가 계속 약세니까 매출이 좋지가 않습니다. 수익률도 좋을 리가 없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엔화 약세가 기술적으로나마 반등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네. 센티멘트가 상당히 개선이 되면서 이런 엔터 업종의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최근 들어서 2, 3일 전부터 YG 엔터가 상당히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어제는 SM 엔터 주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어제 거래량이 한 5, 60만 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기간 매수가 18만 주인가 20만 주 정도. 그래서 거래량의 3분의 2를 기간이 매수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거래량이 실리면서 양봉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 향에서도 진짜 리얼 한류가 이 엔터테인먼트 업종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과 더불어서 엔화 약세가 강세로 전환하는 센티먼트까지 작용을 한다면 네. 2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 네. 저는 오늘 SM을 한번 매수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요. 자,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우리의 컨텐츠들 이제 해외 일본에서 이제 벌어들이는 돈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가치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수익이 조금 더 이제 올라갈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상을 좀 해주셨고요. 그에 따라서 SM이나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런 엔터주들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 특히 일본의 좀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엔터주들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이슈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는 미국 시장 신고가 행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 간밤에 또 월요일장에서는 뉴욕 증시가 긍정적인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보면은요, 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잦아들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놓고는 있는데 국제시장도 조금은 다시 불안정한 모습이었었고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면서 달러 강세 흐름을 나타냈거든요. 네. 이 사상 최고치의 배경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그냥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배경은 뭐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고요. 예. 뭐를 갖다 놓는다 한들 미국장은 계속 올라가는 논리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 네. 뭐 논리가 아닐지라도 어떻게 됐든 다 호재로 반응을 한다. 지표가 좋으면 아 미국 경제 좋네요.
지표가 안 좋으면 이거 좀 더 양적 부양 정책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도 주가 좋을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S&P 500이라든가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를 지금 좀 경신을 한 상태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국내하고는 약간 조금 온도차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1%나 오른 거 상당히 좀 크게 오른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지난 주말에 떨어졌던 부분들 달러 같이 떨어졌던 것을 한꺼번에 다 만회하고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네요. 지금 간밤에는 뭐 에반스 총재가 이제 FOMC 의사로 공개 앞두고서 좀 기준금리 이 제로금리가 조금 더 연장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안도감을 다시 한번 형성시킨 게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계속 9월에는 그래도 인상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점검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살펴봐 주시죠. 뭐 이제 FOMC 의사록이 20일 날 이제 좀 공개가 되는데요. 뭐 별다른 얘기 분명히 못했을 겁니다. 자신감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해석들이 시장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가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장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블룸버그에서는 뭐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좀 약세가 되고 금리 상승이 연기 기대감으로 인해서 멀티내셔널,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들의 그 수익들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달러 강세가 조금 잦아들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중심적으로 좀 상승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3월에 이제 주택 관련 지표 부진이 확실히 이제 금리 인상 기한 자체를 좀 연기를 시킬 수 있다라는 좀 호재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 분위기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헬스케어주들, 바이오텍의 주식들이 계속 지금 상승하는 모습들. 우리나라도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메디톡스가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바이오텍 인덱스가 1.1%나 올라고 존슨앤존스 그리고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 1.6%나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판이 깨지기 전까지 계속 간다. 괜히 지금 뭐 제가 많이 봐도 전문가들 중에서 이거 너무 비쌉니다 라고 얘기하면 계속 이렇게 안티를 걸고 넘어가게 되면 시장 상승분에서 전혀 향유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 그 비관적인 그런 뷰는 좀 제거를 하시면서 시간에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사실 지금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는 조금 온도차가 있지만 말씀하셨다시피 그렇죠. 이 바이오테크, 이 제약 쪽은 상당히 좀 비슷한 분위기가 이어지고는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의 어떤 지속성을 좀 예측해 본다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러니까 한국 시장 사실 물론 어제도 순매수,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하지만 한 달 전에 보여줬던 우리 한국 코스피 시장에 대한 순매수 그 강도를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좀 약화가 돼 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은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연기가 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끝납니다라는 이러한 또 실망감이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이머징 시장이라든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심하게 강도를 더 높이면서 들어올 가능성이 조금 낮아져 있는 상태가 아니냐. 이러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미국의 바이오텍의 상승과 더불어 코스닥 시장에서도 제약 바이오의 상승이 상당히 좀 두드러지고 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국내 제약 바이오와 미국의 바이오텍의 상관관계가 0.85입니다. 1이 100%라고 보면 85% 정도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아직 여기에는 여지가 좀 남아있다. 다른 건 못 올라가더라도 이런 제약 바이오에서는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된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계속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좀 국내 헬스케어 쪽, 바이오 쪽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계속 높여줄 것을 좀 당부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올라갈 여지들이 룸이 좀 많이 남아 있다는 부분이 서동수 대리의 의견인데요. 이런 부분 저희가 참고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두 가지 이슈 거시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시가 좋든 안 좋든 상당히 좀 잘 움직이는 종목들이 골라가면 참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야 오래 갈 수 있을까라고 좀 좁은 시야로 종목에 접근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신데요. 하지만 주식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죠. 나무를 보지 말고 네. 숲을 봐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떤 부분이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미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시적인 어떤 흐름을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좀 다뤄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또 너무 좀 세부적으로 다루다 보면은 큰 그림을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가 트렌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좀 어떻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대세도 좀 챙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번 시간 준비를 했죠. 네, 현재 시장 여전히 좀 변수가 많지만 안정적으로 쭉 끌고 갈 만한 업종 선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화요일, 금요일 시간마다 금산 전문가의 골드 클래스로 업종 선별에 장기적인 투자의 힌트를 드릴까 합니다. 오늘 금산 전문가 함께 만나보시죠.